안녕하세요. 7월 10일 박진영의 핵심만 세 번째 주제. 조중동이 윤석열을 버리고 한동훈으로 갈아타는가. 어제 JTBC 녹취록 보도 보셨죠? JTBC 녹취록 보도의 핵심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노비를 했다라는 녹취록입니다. VIP에게. VIP는 누굴까요? 당연히 저희들은 김건희라고 짐작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납니까? 2016년도 JTBC의 태블릿 PC 생각나지 않습니까? 박근혜를 무너뜨린 태블릿 PC를 터뜨린 곳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JTBC였습니다. 또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받아서 확장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던 회사가 TV조선하고 조선일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겨레도 연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주역은 JTBC와 조선일보였습니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의 정통이라고 했던 박근혜를 무너뜨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보수의 적통 박근혜를 무너뜨렸는데 꽂아놓은 보릿자루, 빌려온 꽃갱이자루,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보수 언론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창출한 것은 보수 정권이었고 그들이 퇴출시킨 것도 보수 정권이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같은 식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우 언론들은 보수 극우 진영 내에서는 아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이 보수의 대권주자를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JTBC가 녹취록을 전략적으로 터뜨리고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전략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점을 맞춘다는 거죠. 국회 청문회가 끝난 다음, 그 다음에 경찰 발표가 있은 다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그러면은 이거는 언론의 이슈를 극대화하기라는 측면도 있자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오너인 홍석현 회장은 극우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보수 정도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극우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아우르는 엄청난 인맥과 소통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노무현 정부에서 친노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던 사람이고, 원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노회찬 의원이 폭로했던 이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이 없었더라면은 반기문이 아니라 홍석현 회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한국에서 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하고도 가까웠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이 정치권 진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홍석현 회장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 정치를 시작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문입니다만은 윤석열과 조국 장관의 사주를 뽑아서 봤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백그라운드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박근혜 탄핵 때도 알고 보면은 그런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태블릿 PC를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앙일보가 지금 반윤석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미 윤석열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수없이 내비쳤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뭔지 아세요? 윤석열이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한 거야. 그것도 대통령 되자마자 2022년에 조선일보를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은 간이 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을 배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에서 보면요, 이 국정홍보처에서 주는 광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일보 쪽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10억 먹고 떨어질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조선이 연매출이 한 2천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광고 시장이 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광고 시장의 제일 큰 손이 누굽니까? 삼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 현대자동차. 그 다음은 대부분이 오히려 건설회사들이에요. 아파트 분양을 할 때 건설회사들이 일간지 광고를 많이 줍니다. 일간지 광고를 많이 주는 것은요, 홍보도 있지만은 지역에서 기자들이 민원성, 그 다음에 이 불만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다독여 달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 나쁜 기능을 언론사들이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민원을 무마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광고들의 물량이 언론사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언론사들이 어디에 집착하냐면은 유튜브에 집착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를 통해서 새로운 광고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언론사들도 유튜브에서 잡다한 제약회사 광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언론사들이 윤석열 정부가 보수적으로, 시장주의적으로라도 국가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만들어준 보수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수 언론사들이 먹고 살아야 될 성장 담론을 만들어내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조선일보도 안 본다잖아요. 그럼 뭘 보느냐? 그거 유튜브만 본다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조선일보라도 좀 봐라. 그거 유튜브에 좀 빠져있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중동과 이 극우 보수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의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자신들의 이익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아스팔트 극우 유튜버들의 이익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공주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조중동 등 보수 언론사들은 반공주의를 실천할 생각이 없어요. 반공주의를 이용해서 정치권을, 보수 정치권을 자기들의 품 안에 안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네 이익관계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지 반공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반공의 진심이야. 경제 살릴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들이 뒤돌아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광고가 없어지게 됐어요.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생존에 또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칩니까? 윤석열 정부 때문에 보수 언론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을 가지고는
다음 정권을 보수 정권으로 창출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도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 언론이 한동훈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되돌아가 볼게요. 한동훈은 본인이 시장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동훈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4.3 항쟁 관련해 가지고 재판 관련 편의성을 봐준 사건들 문제, 그리고 경제 관련 이야기들은 상당히 조중동의 입맛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중동이 화답을 해줍니다. 언제? 김건희와 한동훈이 문자를 주고받았던 시기, 김경률이 나타나고 진중권이 나타났던 시기에 김건희가 사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중동에서 사설로 막 써줍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도와줍니다. 사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조중동도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한동훈을 도와줍니다. 그때부터 한동훈과 깊은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상황들도 보십시오. 조중동이 한동훈 띄우기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한동훈의 문자 파동에 있어서도 한동훈 편을 적당히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미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조중동은 윤석열을 버린 거예요. 그러나 물론 지금 당장 한동훈 카드를 완벽하게 픽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당분간 대체제로서 한동훈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조중동에게는요, 오세훈 카드도 있고 다양한 카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오세훈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형적으로 시장주의자고 TBS 방송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TBS가 곧 민영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좋아집니까? 레거시 보수 언론들에게 좋아집니다. 조중동 입맛과 딱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세훈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버리고 오세훈, 한동훈으로 완벽하게 갈아타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진중권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진중권과 김경률은 보수, 조선일보가 아주 좋아하는 농객입니다. 뭐 농객도 아니죠. 사실 뭐 논평할 수준이 안 되니까요. 선동가죠. 한번 보십시오. 진중권이 지금 한동훈 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도 저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도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결국은 한동훈이 조중동을 등에 잇고 윤석열의 등에 칼을 꼽는 날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날을 한번 기다려봅니다. 현재까지는 팝콘각입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중도화 전략을 쓰고 전략적으로 조중동이 한동훈을 새로운 리더,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만드는 우상화 작업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장해찬이 터뜨려 놓은 자료들도 취합하고 김건희가 던져준 자료들도 취합하면서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략은 프라이얼러트입니다. 무엇이 선차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거기에서 부역했던 한동훈과 그의 일당들도 정치권에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1차적 목표를 위해서 팝콘각으로 한동훈과 보수 일간지들의 연대를 지켜보는 시간입니다. 재밌게 보시면서 다음에 한동훈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구상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